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오전 4시 47분입니다. 설 연휴들은 다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놀고 이러지는 못하셨을지라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도 없고요. 코인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설 이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서 딱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이제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계좌 관리를 하시고 쉬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 저희가 우리가 언제였었죠? 우리 요 날짜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원화로는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살짝 제 뭐죠? 우리 저희 동네 말로 삑살이라고 하는데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짝 이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었고 사실 못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적은 비중을 하셔야 하고 디테일하게 선절가를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 첫 번째로 봤었던 부분이 이제 5,700 그죠? 4,680 정도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4,800만 원 살짝 넘어서는 4,800만 원 정도의 고점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렸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 조정파에 대한 되돌림을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여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보지 말고 조금 낮춰서 봅시다라는 말씀을 경향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시작된지 여기서 시작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이게 타점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락하는 파동의 61.8%에 대한 도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정들을 보는 게 좋겠고 내가 그래서 4,800만 원 정도까지 이런 말씀을 덜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다시금 이게 좀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기가 넘어서야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의 규모 하나, 원, 투, 쓰리 그죠? 웨이브가 먼저 들썩 드렸고 제가 뭐 공부방에도 이런 언급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언급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을 했고 요 정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의 반등이 끝이 났기 때문에 5개의 조정파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이더라고 좀 제발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몰라요 이거는. 이를 자꾸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서 자꾸 덤비려고 하시거든요. 덤비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갈지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점을 이탈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은 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 이탈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탈할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수천 번을 넘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차트는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시는 거지. 그죠? 한쌤이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걸 예상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쯤에 뭐가 있겠구나.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제가 확인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약한 반등 정도 나오겠지만, 이거에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 포인트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고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차트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을 먹는 자리거든요. 도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이것저것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고. 큰 시황은요.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한 번 정도 이탈 더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전 드렸고, 그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쉬셨다가 좀 여유롭게 쉬셨다가 여기 그죠? 다시 말씀드린 4,200만 원 라인인가요? 우리 저희가 지난번에 체결되지 않았던 4,200만 원 라인, 4,200만 원 라인 정도에서를 뭐 스캘핑 단타 포인트 역시나 한 번 정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4,200보다 조금 높을래나? 4,300, 400, 그죠? 4,300보다 4,200이 정도 좋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4,250 정도가 어찌됐건 이 여기서는 절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튀어도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덤비는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5개의 조정파를 확인을 하고 하십시오. 아니면 고점 돌파 일어나거나 고점 돌파 일어나면 여기서 쇼트 아무 물량도 다 털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황은 그래요. 그죠? 너무 희망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는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나스닥 차트를 조금 보다가 왔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하고 오랜만에 여기 오면서 뉴스들도 좀 다시 보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좀 하고 뭐 디테일하게 뭐 인력 파동이나 피보나치 비율까지 다 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시장상의 흐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어, 지금 계속 이제 코로나의 감염력이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거 견딜만 한 집에 있는 것이고 그죠? 어쨌든 뭐 졸음이 많이 오고 뭐 그렇긴 하던데 머리가 좀 아프고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뭐 이 정도 증상이라면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코로나에 지금 뭐 오미크론 증상이라면 머지않아 그게 풀리겠죠. 그죠?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안보로 좀 침체되는 경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반전을 하고 그리고 한번 침체를 하는 그림이 나타날 텐데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을 능가하기 위해서 이 거래량의 수렴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확인을 하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 내려오는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여기서는 일단 저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리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적으로서 매력이 느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는 유리한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긍정적인 지표가 올 때 덤비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천만 원 정도 할까요? 3천 초반, 2천까지도 안 가도 돼요. 3천 초반 정도로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할 매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영역들 전체를 봤었을 때 여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존이고 볼린저 밴드 저점 이항에서 이작했을 때는 저평가되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이 지금 바닥을 파고 있는 상태 여긴 좀 멀었지만 상태에서 우리 거래량이 지금 세 번째 추세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대가 도달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절을 쳐 나갈 가능성이 커요. 못 버틸 거니까. 여기 오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등할 때 적당히 또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요. 놀림목 잡아놓고 반등에 계좌 관리 안 하고 존버 타다가 좀 물리지 좀 마세요. 물론 여기는 물려도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가격대는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여기서 그 짓을 하셨던 분들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10년, 20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웬걸 20년, 20년 지나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몰라요, 알수가. 지표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그래요. 지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월봉상 고점 영역이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이 추세상에서 이런 모습일 때 보통 나봤자 반등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등 나고 죽어버리고 볼벤 다 돌리고 나서 수렴을 다 만들고 위로 가야 되는데 숙제를 하고 위로 한 번 더 가줄 것인가 아니면 죽어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연도를 봤었을 때 그죠? 28년, 30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림상으로 대충 주기적인 큰거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맹목적인 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겠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준다면 물론 여기서 아직 상방을 가는 시나리오 꽤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궁극적으로 상방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결적으로 10%든 20%든 러시안 룰렛 게임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전략을 계속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과거 이 시장, 작년 시장과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버셨고요. 여기서 많이 토하셨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이때는 거의 다 대피하셨죠. 제가 대놓고 팔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 구간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벌었던 거에 30% 시드만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논 돌아가셔야 하고 풀매수를 때리시는 분들은 지금 다 적자일 겁니다. 상당수가. 이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시드보다 여기는 30%만 가지고 하시라고, 이 상승은. 몇 번을 강조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풀매수 하셔서 물리신 분들, 저는 그분들 정말 미워할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뒤로는 그보다 더 힘든, 이 시장보다 훨씬 더 힘든 시장이 연출될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상한다 하더라고요. 계좌 관리 똑바로 못하시면 여러분 계좌는 또 반토막, 반토막 날 수 있을 테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리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리만 안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좀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죠? 개인 상담 받았던 거는 따로 이렇게 녹화를 떠서 뭐 올려드리겠지만 빨리 상담하실 분들은 빠르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그 정도입니다.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5번째 돌파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돌파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자리를 절고 다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쵸? 솔라나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돈 비지 마십시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아마 10만 원대 이야기 드렸던 것 같거든요. 10만 원 정도. 그죠? 이게 제가 아마 큰 차트를 보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10만 원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 우리 거래가 폭등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시그널 놓이시면서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하락 추세일 때는 이게 이렇게 갈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 수렴대를 돌파하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반등을 하더라도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7만 원대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점에서 좀 잘라 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겠죠. 뭐 이더리움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다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이론들, 원칙들에 그게 맞는 그게 부합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또 여기 있죠. 어떤 종목인가? 이어 프로토콜 아니고 어디 갔니?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어떻게들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것도 두고 보셔야 돼요. 거래가 일단 체인링크는 뚫으면 많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뚫으면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뚫으면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안 그러면 만 원대를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때 500원 오면 뭐가 된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어디 갔니? 누사이퍼. 네, 누사이퍼이네요. 와, 엄청 밀렸네요. 그죠? 누사이퍼도 누가 뭐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던데 왔어요. 결국은 500원이. 네. 500원이 500원.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누사이퍼 500원. 잘 보입니까? 딱 500원이네요. 600원에 사셨으면 650원까지 갔다 왔어요. 30%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500원에 사신 분들이 또 거의 없고요. 그죠? 500원에 도전하신 분들 없고 막 여기서 또 막 물량을 또 더 산 분이 많거든. 거래가 많다는 건 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판 놈도 많고 산 놈도 많아요.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판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판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 바본가요? 바보예요. 생각이 좀, 이렇게, 바보, 이건 너무 좀 심한 말인가? 아니, 누가 팔았으면 누가 샀겠지. 안 그래요? 내가 뭐 귀신한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누가 판 거고, 누가 팔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맞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누가 샀기 때문에 판 거고 누가 팔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샀다는 말과 팔았다는 말은 동일시되는 겁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기 팩트,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상승했을 때 누가 많이 살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종목으로 많은 큰 작업을 치고 막 공들여서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존재가 많이 살까요? 아니면 이제 가나보다 하고 많이 살까요? 보통은 보통은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크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돌파를 해야만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손절이 많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게 기본이고요.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뭐 알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있어서 가장 그냥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어쨌든 뭐 누사이퍼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누가 만약에 여기 물렸던 분들 손절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 하셨다면 적당히 계좌를 관리하시고 저자 이탈에 대해 충돌을 개비를 하세요. 빠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죄송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제발 적당히 파시고 여기 깨지면 파세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짜증 나는 게 더 빠질까봐 더 갈까봐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3년, 4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저점이 이탈돼야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때였죠? 제가 외화상과 다른 하나상이 좀 달랐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한 번 정도 이탈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이 됐더라고. 나는 하지만 달러는 여기가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ML단 달러를 바라 말씀드리면서 한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오만해지면서 그냥 비트 차트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점을 일단 잡아드리고 여기는 저점 못 잡아드렸죠. 제가 여기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되세요? 저점이 깨지면서 로스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절 나가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잡는 걸 여기서 잡았거든. 제 시황대로라면. 그렇게 여기서 진짜 형이 나가고 여기서 계좌 관리를 하고 혹은 그냥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해도 1% 채 안 되는 손실로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더 갈까봐 다 팔았다. 더 빠질까봐 다 팔았다. 공부방에 저희 공부방에서 만약에 오랫동안 계셨으면서도 그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뭐 차트 분석이고 고점이고 흐름 분석이고 뭐 이런 게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최우선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딱히 볼 건 없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이제 기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이크를 입에 좀 대고 있어서 잡소리나 뭐 침 삼키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이 있으시면 좀 과감 없이 자주자주 얘기해 주십시오.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멍청해서 아까 딴 분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멍청해서 기억력이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산만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끝 아닙니다. 네. 아무튼 코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웃 아직 건드리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침체 형태가 등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코인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나중에 많이 가겠지만 글쎄요.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챙겨드려야 될 게 부분 있죠. 팔코인. 팔코인 그래도 곧 반등을 조금 하고 있네요. 그죠? 음.
다행이다 싶습니다. 팔코인 만약에요. 제가 이 캔들이었대 언제였지? 제거를 팔코인 아닌가? 팔코인 아닌가? 팔코인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코인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물리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때문에 물리신 분이 계셔서 여기 이때죠, 그죠? 이때 근데 이거를 이탈됐을 때 바로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늦어요 이게요.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 내 책임인데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입장에서는 빨리 얘기 줘야 수습이 돼요. 음, 여기 거래량 여기 좀 여기 강력했죠, 그죠? 지금 요거를 뚫어야 됩니다. 뚫고 가야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뚫게 되면 이게 이제 매집봉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뀐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아마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비트를 모아 보실 분들은 파이콘 한번 보셔라는 말씀을 실제로 드렸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 아, 파실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게 좀 남았어요. 아직 좀 남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야 가는 거거든요. 이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올해 한 중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좀 그렇네요. 비트 모아가실 분들 살아있는데 비트가 빠질 때 원화로 사셔가지고 또 한 번 가슴을 아프게 해주셔가지고 참 사람 말이 무겁다는 거지. 말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도 제가 말을 편하게 못할 수 있어요. 음, 달러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코인베이스 맞죠? 자, 코인베이스 어때죠, 그죠? 봐봐요. 여기서는 우리 달러는 여기가 저점이 여기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율도 얼추 더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38.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규모, 여기 큰 하락 규모의 38.2를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도달 지금 못하고 있고, 역시나 요 규모에서 반등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금 결론이거든요. 요 정도 규모. 그쵸? 요 규모. 요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0.5밖에 못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찍어봐도 61.8%가 아직 3파이 됐네. 요 하락에 대한 규모밖에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하락만 잠시 무효화가 되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수렴에 대한 이야기들 이 진정이 되고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죠. 이 추세적인 저항들을 받고 있다. 그죠? 물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추세에 대한 하락, 이 추세에 대한 하락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풀리는, 다시 말해서 이 가격보다는 다소 작아질 추세 또는 뭐 새로운 추세 형성이 되겠죠. 그 전까지의 반등이 등장할 수는 있을 텐데 요 추세는 깨졌고요. 요 추세는 깨졌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새로운 저점을 잡아야 되니까 뭐 이리 가더라도 이탈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하여튼 뭐 일단 요 포인트를 정도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장기적으로는 알트코인 마찬가지고요. 일단 위로 가더라도 요밖에 요 4만 달러 만약에 뭐 3만 5천 정도 달러에서 반등을 해서 형성한다 하더라도 4만 4천 달러는 크게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4만 2천 정도까지 해서 일단 계좌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2만 달러, 2만 달러 중후반 정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 하락은 일단은 좀 많이 완만해질 것이다. 그 안에 약간의 반등이 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니까 저점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일단은 좀 비추천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요약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나스닥을 강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 반등할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반등했었습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고 나서 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등장했었을 때는 반등을 합니다. 제가 13,500 정도를 찍어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 이쯤에서. 그리고 요옥이랑 그래서 찍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타점을 잡지는 이렇게 그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 기억이 지금 나중에 혹시나 보시면 계속 봐주셨던 분들 아시겠죠, 그죠? 음, 그래요. 지금 현재 반등할 만한 위치가 됐고요. 이 조정파에 대해서 161.8% 조정파 정도 형성이 되고 있네요. 161.8% 아니 148.2%가 돼야 되지? 그렇지. 148.2%. 오케이. 1.286 맞죠? 1.286이나 138이나 거의 똑같은 걸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다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반등을 또 어느 정도 무효화 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락을 소리를 하고 있네. 조정을 어느 정도 무효화 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0.5%.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조금 더 나간다면 여기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보수적으로 조정 매수의 지향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예전에.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일단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반등 그리고 코스피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호재성 뉴스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 실버는 마찬가지입니다. 은 얘기하셨던 기억 나는데요. 여기 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은을 강력 모아갈 수 있고 많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래됐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죠? 수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역시나 그죠? 그러면 내려오면 액션 취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가든지 내려오면 그럼 역시나 이 자리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장기 매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오면 내가 은을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은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뭐 다르게 수익률이 크진 않을 겁니다. 네. 이거 갖고 은 선물 해가지고 니 때에 물렸다 손절 나가 때릴까봐 또 앞서서 걱정이 좀 됩니다. 테슬라도 반등을 조금 하고 테슬라도 요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폭락까지는 아니고 여기 영역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아마 테슬라도 이제 자리를 잡고 한 800에 700달러 사이에서는 또 오면 좀 뭐 장기로 매수 모여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인을 보는데 그 주식 차트를 왜 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경제적인 이야기를 드릴 말씀이 뭐냐면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다 굴러서 가는 긍정적인 요소를 굴러서 가는 이런 상시장에서는 어떤 자산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양적 축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예정되어 있지만 일단 선반영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막상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엄청난 하락까지는 오진 않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나서 3월이죠. 그죠? 3월 넘어서 그때부터 코로나의 안정화를 보면서 상승을 좀 할 여지.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변동사항이 생기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이금 했던 말들을 뭐 영원히 몇 년간 들고 몇 달간 들고 가시면 네 4월달에 반등한다며 이런 식으로 들고 가시면 곤란해요. 시장 상황도 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일단 그런 정도 견적을 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뭐 빨리 올라갈 거다. 뭐 이베트가 1억 갈 거다, 3억 갈 거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이 상승할 겁니다. 이런 좀 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은 아직 월복 추세는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코인들, 나머진 코인들은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출근 힘드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 눈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또 도로가 결빙되고
얼어붙어서 또 블랙 아이스에는 사고 조심하시고요. 제가 제 동생이 이제 올 3월, 4월 달 다음 달에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데 이제 사위한테 그런 말 했죠. 예비 사위한테 좀 오지랖 넘는 말을 했죠. 눈 많이 온다는데 뒷차 트럭 조심하시고 앞차 간격 유지 잘 하시고 천천히 피곤하시더라도 천천히 조심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뒷차 조심하시고 앞차도 조심하시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십시오. 저희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정말로요. 근데 이런 거에 집중하시다가 그럼 또 오히려 더 큰 거 이루실 수 있으니까 소탐 대신 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